자, 우리 한번 이제 이슈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보면 알겠지만 각국에서도 이제 난민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제주에서 이제 예멘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들을 인정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논란거리가 많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자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은데, 우리 B 지원자 본인의 생각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멘 난민과 이외의 그런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만약 이런 법적 인정이 안 됐을 때도 계속될 불법 체류와 예멘 난민 신청은 어차피 이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는 차라리 아예 수용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고, 만약 인력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 난민을 인정을 하고 수용해서 결국적으로 있을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롭게 입국 신청을 받아서 그 검사를 더 까다롭게 해서 국민으로 아예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이런 그 난민 수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을 따라서 SNS로 일단은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다양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인력을 보충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인간성이나 그런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력 부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난민 수가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면 나중에 이 말을 듣고도 난민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약 이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인력을 보충하다가 더 많은 난민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입국 심사나 이런 검사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면 그런 난민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력 문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입국 심사나 이런 검증을 먼저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을 널리 알리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원자는 이제 문제가 있는 난민을 받는다기보다는 조금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그래도 받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난민이라면은 몇만 명을 받아도 괜찮다, 이런 입장인가요? 저는 저희 국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난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인력 문제를 보충을 하거나 현재 이런 젊은 세대들이 피하는 직종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는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첫 타자 아주 잘했고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갔는데, 매번 이런 안보 이슈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국가보안법이나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은 찬반이 갈릴 수 있는 것들이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충분하게 요구 홍보에 대해서는 그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 논리적 근거만 잘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D지원자는 인정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감을 샀죠. 그런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최대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하고 까다로운 기준 적용해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사실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해. 몰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몇 살 이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 그 구체적인 까다로운 기준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단 지금보단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인력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꼬리 질문을 했어요. 몇만 명도 받아도 괜찮냐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한 것도 괜찮았지. 노동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 될 거라고 하니까. 근데 요게 내가 볼 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요게 불거오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친구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 지원자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민족인 한국에 있어서 난민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차별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각종 범죄와 테러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현재 난민에 대한 거부감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아직 난민 수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현재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민에 대한 혐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의 테러와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 난민들의 마약 복용과 총기 소지, 그리고 히잡의 공공장소 착용 허용,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이 철저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난민 수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신원조사를 한 후에 난민을 받아들이고 국민에 대한 여러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개선 후에 난민을 받아들인다. 자, 근데 지원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또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하고 혐오 차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선이 될 여지가 안 보이는데 그럼 아예 개방을 안 해야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이민과 난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캠페인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지금부터 철저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현재 우리 사회에 저출산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먼저 인식 개선과 교육을 시작한 후에 이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난민과 그다음 해외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영국 어디서 뉴스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세대를 더 거치면 거칠수록 또 난민이나 이민자 그리고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난민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난민들이 와서 범죄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난민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난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좀 기른다면 이런 거부감도 충분히 없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그 난민 문제랑은 좀 별도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문화 가정도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뭐 러시아어나 뭐 다른 언어나 이런 선생님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끼리도 잘 언어 때문에 못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가 방과 후에 그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에 대한 한국 교육을 충분히 한다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리고 한국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의 차별 그리고 또 부적응 같은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자유나 한국어 교육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우리 B 지원자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말 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말도 잘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포용하는 자세도 보여줬지. 요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면접관 기분을 헤아리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제 자체를 과열시키지 않고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왜냐면은 말하는 것마다 자꾸 막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막 치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갑이잖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질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솔직히 아까 말했던 그 연구 결과 있잖아. 그건 내가 지어낸 거야, 방금.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당황시키려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잖아, 솔직히.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근데 면접관이 말하는데 어쩔 거야. 사실이라고 일단 인정해야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대 거치면서 뭐 주변 사례를 봤을 때 아니면 뭐 그런 얘기도 해도 돼. 제 친척 동생도 어디 또 그 학교에 있는데 러시아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거 봤다. 오히려 이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면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괜찮고 요렇게 좀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요쪽에서 교육을 계속 강조했죠. 요 교육에 있어서도 치고 들어갈 만한 그런 반박 근거는 많지만 그래도 일관된 입장 스탠스 취하고 있다. 난 이건 괜찮은 것 같고요. 난민 자녀 문제가 그래서 나왔던 거야.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된다. 요것도 근데 그만한 문제점이 있겠지? 만약 교육이 능사는 아니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지원자 네. 이지원자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시설, 그다음 임금과 관련한 법률들이 아직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실언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분단 중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위험 리스크를 지는 것은 국민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난민 수용에 반대합니다. 난민을 받는 것이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 어떤 식으로 위협이 되나요? 일단 난민이 무조건 악영향을 끼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긴 하지만 난민 같은 경우 중동 지역에서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는 테러 집단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또한 SNS를 조사해봐도 총기 소유나 마약 관련한 여러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난민들을 대우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난민 수용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더 안전하게 수호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기도 하지만 모든 난민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개 중에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선량한 사람들이 대다수는 범죄자가 일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일부 소수가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난민 소수들이 물론 난민 대다수가 범죄자가 아닌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심사 절차를 세워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 난민 수용 관련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이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뭐 이런 동네들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동네에 대해서 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육권 얻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외 이민자, 약간 해외 쪽이라 해가지고 무차별적인 그런 차별과 폭언 이런 것들은 해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난민들도 오히려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본인들끼리 교류하면서 지내고 잘 살 수 있고 이런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남매들도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분단 상태이고 잠재적인 위협은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보니까 답변도 되게 잘했고 자신감 있게 잘 말했고 보니까 여기는 대체적으로 뭐 답변 이젠 너무 임박해서 그런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지적할 건 없는 것 같아. 자신감 있게 잘 말하고 있고 그 논리가 틀리다, 맞다 요거는 별개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고 남이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는데 요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변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하느냐 요게 중요한 거지. 자, 여기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먹고 뭐 일반적인 근거를 들었죠. 이제 시설 법률 미비한이 가지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했고 국민에게 위협이 되느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어 논리까지 잘 짰어. 여기서 뭐 더 크게 물어보는 건 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요거는 난민 문제랑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커뮤니티를 이뤄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난민들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 요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딱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있었나? 논리가?
아니면 그냥 그치.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그래도 일단 그치. 아예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그 커뮤니티가 아예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그치. 일단 약간 중립적인 측면에서 음. 답변을 좀 하도록 자, 돌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맞아 이게 중립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게 내가 볼 때 모범 답안이야.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그 뭐 차이나타운 이런 것도 반대합니다 하면은 그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본인이 준비했던 분야라면은 근거를 말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준비하지 못한 돌발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 뭐 아예 모르는 분야라면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것도 좋고 대신에 원론적인 입장 같은 거 취하는 게 좋겠지. 우리랑 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들의 문화와 이런 걸 존중해 주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인 그 합의가 잘 돼 있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F 지원자 한번 해볼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난민을 수용할 때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신원이 확보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저출산이 1위로 올릴 만큼 상당한 초고령화 현상과 저출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생산 가능 인원을 축소시키고 그 경기 침체 역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민을 통해서 노동력을 더 증가시키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린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 반대한다 라고 하지만 이런 엄격한 기준을 걸쳐서 그런 위협이 되는 인물을 제거한다면 이러한 난민 수용은 긍정적인 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위험 인물만 제거하면 된다. 자, 지원자는 혹시 최근에 그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남-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게 이 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필리핀에서 온 그 가사 도우미에게 이제 우리 육아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나라의 문화, 뭐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민으로 올 정도면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럼 그 분들한테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동력은 당연히 보수가 뒷받침돼야 하고 보수가 뒷받침되어야 난민 역시 이런 불화가 없고 그리고 아니면 위협이 없고 차별을 안 받는다는 생각을 주어야 뭐 자신들이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줌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너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고용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좀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언급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만 부촌에서만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그들의 몸값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필리핀 사람들 고용해서 하면은 더 최저임금 더 싸게 하고 싶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 차별 대우해서 상대방의 인권이나 지위를 좀 차별해서 대우할 경우 상대방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를 소송하거나 아니면은 법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실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원자는 법적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난민 지위에 관해서는 좀 특별법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랑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 역시 우리 국민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민을 애초에 갈라놓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말고 권리를 보장하지 말고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FG 원장 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나? 아니요. 되게 자신감 있게 잘 말해가지고 잘 했어요. 보니까 난민은 우리 국민이라는 스탠스 계속 견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지. 그리고 면접관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본인의 주장 자체는 그래도 굽히진 않았지. 이런 논리적인 근거 대면서 요게 나는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여기도 경제 문제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노무 얘기가 나왔던 거야. 요거는 뭐 근데 사실 모를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조금 답변을 더 기다리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 모르는 그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왜 난민 문제 하다 갑자기 왜 이 사람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얘기를 할까? 몰라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긴 하지. 그러면 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아 왠지 비슷한 뉘앙스로 이주 노동자들 좀 임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 내가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난민의 임금 문제나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돌리는 게 낫다는 거지.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 근데 최대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스킬을 조금 키워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안 풀어갔다면 당황해가지고 지금 계속 답변 못 하잖아.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돌리라는 거야. 자신감 있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C 지원자 한번 해봅시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 수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적대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수용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리고 이들은 인력 보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한다고 해도 제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절차로서 인력을 보충한다 해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역사조차 없었다는 사례를 통해서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주민들 사이에서의 적대감과 불안감입니다.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불안감이 컸던 이유는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하더라도 천천히 이들의 활동 범위와 시간을 늘려가면서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도 SNS에서 일자리에 대한 피상적인 장점만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 이런 것에 대해 모르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비 사회화를 하는 것에 시간을 더 늘려서 그 후에 수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유럽 같은 나라는 난민이 몇만 명 단위로 들어온 거 알고 있죠? 예. 네,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100몇 명 이렇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규모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도 뭐 아까 전에 지원자가 말했던 것처럼 SNS 같은 거 보고 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한국행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유럽에 있는 가까운 나라보다 한국이 살기 좋아서라는 걸 인지하고 온 거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난민들이 모르고 왔다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왔다는 게 유럽에 비해 한국에 왔다 하는 것은 그들의 일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보고 온 것은 제 생각에는 일자리나 그런 취업 부분을 제일 많이 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예멘 난민들이 들어올 당시에는 되게 국제적으로도 급작스러운 그런 환경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처 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이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전보다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식과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멘민들의 교육에 신경 쓰는 것 외에도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럼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하면 개선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우리 제주도에 투입하는 것보다 이들의 활동 범위를 천천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범위를 작은 범위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과 친분감과 신뢰감을 쌓은 후에 활동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 이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범위라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주요한 게 되겠죠? 이 난민들에 대한 적당한 일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신체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충당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그리고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몸을 쓰는 그런 걸로. 언어나 종교적인 이슈 때문에 소통하는 일자리보다는 처음에는 몸을 쓰는 일자리에 투입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을 빨리 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빠른 수용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시전자는 내가 보니까 준비된 답변보다 돌발질문의 답변을 더 잘하는 것 같다. 뭔가 여기도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논리적 근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들었지. 그렇게 딱딱딱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 여러분들 논술할 때도 알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본론 부분에 한 세 가지 근거 정도 들잖아. 이게 정석적인 스테레오타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 한 것 같고 SNS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막 말이 나와가지고 요거 뭐 그냥 못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하길래 요거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지적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잘 알아보고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모르고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한번 일부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떠본 거고. 활동 범위를 늘려야 된다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난민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들한테 모든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점차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 있는 것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을 갖추면서 활동 범위 늘린다. 이것도 적당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네. 자 이제 거의 다 소재가 고갈돼 가는 느낌인데 우리 에이지 원자 한번 해볼까? 저는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나라를 선택할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또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 나라인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나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쉬운. 하지만 이런 입장은 그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규제 강화를 엄격히 하여 난민들에게 우리나라가 들어오기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국민들의 이 난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완화한 후에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좀 더 우리나라가 난민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세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뭐 미주, 이주 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제강점기 때 건너가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한 소위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실제로 잘 정착해서 지금 거대한 좀 커뮤니티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많거든요. 난민도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비해 지금이 더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난민들이 적응하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난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나라가 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대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은 수용하는 거에 찬성한다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받아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그때 실제 우리 선조들도 가가지고 잘 적응을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장 받기에는 그 위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험이 터지고 나서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거는 너무 늦은 대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받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난민 입국을 불허했다고 칩시다. 근데 지속적으로 한국이 좋다고 소문을 들어서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군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 군은 정부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따로 일단 정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은 쫓아내야 된다. 정부 입장이 그렇다면은 일단 그런 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거에 있어서는 뭐 거의 나올 문제 다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그냥 물어봤어. 한 번은 억지 한번 부려봤고 코리아 사원 얘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 입장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모든 이슈는 우리가 군에 지원하는 사관생, 예비 사관생들 입장에서 군대 입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근데 요거는 뭐 논란될 것도 없는 게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다면 그걸 따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막 여기서 난민을 무조건 살상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다른 문제겠지.